율곡중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수업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번 시간에 농구 리듬 트레이닝을 배웠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농구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역사와 전술 또 장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는 대그릇, 삼태기 농이라고 쓰는데 바구니란 뜻입니다. 바구니 농. 그리고 공구. 그래서 뭐 구기 운동할 때 그런 구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스켓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농구의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후반에 시작했거든요.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이면은 우리가 1세기를 0부터 0년부터 AD 0부터 99년까지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19세기면은 1801년부터 1900년까지를 19세기 후반이라고 하겠죠.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어디서 시작하냐면 매사추세츠주 여기 매사추세츠 있죠. 여기서 시작하고, 이게 왜 만들었냐면 비나 눈이 오거나 추운 겨울에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연구하다 보니까 만든 운동인데, 자, 어디 지역에서 만들었냐면 이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 미국은 이 주라는 지역으로 주를 나누는데, 우리는 한국은 도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듯이 미국은 주라고 해서 한 주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마다 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하나의 나라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처럼, 그런 뜻에서 온 것처럼 하나의 주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를 합친 지역을 이 스프링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필드는 이 지역이 하버드 대학도 있고 뭐 보스턴 대학, 여러 대학이, 훌륭한 대학들이 있으면서 학구열이 높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계속 이제 지역이 춥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추워서 계속 추우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이 대학부 교사인 제임스 네이스미스 박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겨울이 길어서 미식축구,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표 운동이 태권도라고 할 수 있듯이 미국은 이 미식축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 미식축구가 몸싸움도 있고 많이 격렬한 운동인데, 이 격렬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운동으로 농구를 이 네이스미스 박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과 또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부합되어서 농구라는 스포츠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농구 역사 2.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바구니 삼태기 그랬죠. 그래서 농자인데 바구니를 달고 축구공을 넣어서 꺼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의 방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서는 세인트루이스, 우리가 제3회 올림픽 세인트루이스 시범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시범 경기를 했고, 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따지면은 태권도에서 전에 시범 종목으로 한번 올림픽에서 전에 하고, 언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냐면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도쿄 올림픽에서는 시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나 서핑 종목이 시범 종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번에 만약에 할 때 도쿄에서 자기네들이 시범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정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정하고 호응이 좋고, 이거를 시합으로 할 수 있는 경기 규칙이나 룰이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채점 룰 같은 게 정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식 종목으로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서 점점 시범 경기를 계속 넓히고 확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야구가 있겠죠. 야구는 올림픽에서 했다가도 없어지고 지금 또 다시 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계속 부침을 계속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있고 이렇게 농구처럼 살아남고 태권도처럼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 도쿄올림픽을 지금 할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도쿄올림픽의 시범 종목인 뭐 스케이트보드나 서핑 등을 보면서 이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그 모임 단체죠, 모임 단체.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에 뭐 농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좀 황성 기독교 청년회라는 큰 단체 후에 YMCA가 되는데 이 단체가 이 YMCA에서 총무로 있었던 질레트가 처음 소개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20년도에 도쿄에서 처음 경기를 했고 그리고 83년도에 농구대잔치, 97년도에 2월 프로농구가 출범하면서 정성기 시대를 계속 맞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농구를 옛날부터 선생님 또래에 이거 오타 났네. 죄송합니다. 어, 농구의 전성기를 물어본다 이러면은 농구 대잔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업팀하고 뭐 연세대, 고대, 고려대 이런 학교들끼리 막 서로 하고 대학생들이 막 실업팀을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그때 황금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의 TV에 나온 사람들이 허재, 뭐 서장훈, 뭐 현주엽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농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농구의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 기본이 돼야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캐치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인 거. 캐치는 우선 받을 때 모든 캐치 운동이 똑같습니다. 뭐 야구든 그래서 손을 뻗었다가 내 쪽으로 당기면서 충격량을 흡수하면서 받아야 다음 동작으로서도 내가 또 뻗으면서 줄 수 있는 여유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캐치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패스. 이 둘이 같이 연결될 수 있죠. 패스는 두 명 혹은 세 명 이상이 공을 이제 돌려서 할 수 있는 기술인데 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게 체스트 패스. 그리고 농구에서는 또 바운드 패스, 뭐 오버핸드 패스, 숄더 패스, 뭐 훅 패스, 베이스볼 패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패스 종류가 있는데 그때 또 적절하게 우리 편의 자세나 또 나의 자세, 또 스텝 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패스를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선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선수가 뛰어갈 빈자리로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특히 농구는 어떻게 보면 좁은 지역에서 되게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런 눈빛 교환이라든지 눈치라든지 그 상대방의 움직임, 우리 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내가 패스를 할 수 있지. 아니면 수비가 다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약하게 패스를 주면은 다 체크당한다 그러거든요. 다 이걸 뺏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을 옮기는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패스인데 거기에서 또 혼자서 공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드리블이 되겠죠. 드리블. 그래서 농구는 공을 튕기면서 세 발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공을 드리블한다 그러죠. 공을 튕기면서 앞으로 혹은 옆으로 또 뒤로도 갈 수 있겠죠. 뒤로도 가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드리블은 낮은 드리블이 좋지만 낮은 드리블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 소모가 많고 금방 지쳐서 효과적인 또 공격이 못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드리블이 되려면은 먼저 손바닥 전체로 공을 튕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손바닥, 손꿈치 쪽은
공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전체를 감싸듯이 공을 천천히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줬다가 같이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눌러주고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효과적인 드립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슛. 이 세 개가 다 잘 된다고 해도 마지막 메이드가 안 되면 메이드라 슛이 안 되면은 우리가 좋은 슛이 될 수 없겠 좋은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체스트 슛, 여자들이 하는 가슴에서 두 손으로 주는 체스트 슛이 있고 또 크게는 또 원핸드 슛이 있는데 음, 원핸드 슛을 더 많이 능력이 된다면 운동력이 된다면 원핸드 슛을 하고 그리고 뭐 점프 슛도 있고 뭐 페이드어웨이 여러 슛은 너무 많기 때문에 레이업 슛, 점프 슛이 가장 보편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농구를 재밌게 하는 요소. 농구는 2점 슛이 있고 3점 슛, 또 자유투를 얻게 되면 1점이 되겠죠. 한 골당. 그래서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어서 흥미를 더 돋구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 드리블 패스 슛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풋워크. 풋워크가 중요한데 농구는 3발 이상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 풋워크를 정확하게 해야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치면서 슛도 할 수 있고 또는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풋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풋워크의 가장 기본은 피벗이라는 한 다리를 축으로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피벗 동작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다음 전술입니다. 전술에는 반 나눠서 크게 공격 그리고 수비가 있는데 공격 지공법 우리가 가장적으로 여자분들이 해야 될 만약에 경기를 5대5 경기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될 경기는 지공법입니다. 지공법에서는 먼저 농구는 축구와 수비를 그러니까 농구는 수비와 공격을 다 하고 공격도 다 5명이 다 하고 수비도 5명이 다 하죠. 그래서 하프 반 코트가 있으면은 이 코트를 반 코트 다 넘어왔을 때 상대가 수비가 준비 다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천천히 넘어가서 수비가 다 위치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플레이를 할지 서로 약속이 돼 있고 그러면 약속된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쉽고 상대방이 또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플레이는 컷인 플레이와 롤링 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롤링 플레이는 여러분 롤 플레이 해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각자 역할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 1번부터 우리가 농구를 5명이 하니까 1, 2, 3, 4, 5가 각 포지션별로 번호대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번호대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하면서 플레이하는 거고 그리고 컷인 플레이는 어, 축구의 2대1 패스 같은 거죠. 내가 주고 따라 뛰어 들어가면은 이 뛰어 들어가는 친구한테 공을 주면서 이 속도에 받아서 같이 뭔가 공격을 하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공격법 중에 하나 속공법. 속공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데 이건 체력이 굉장히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만큼보다 더 훨씬 더 체력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 여러분들한테 5대5로 하라 그러면은 막 흥분된 마음에 속공을 하다가 제대로 된 공격과 수비가 양 팀 다 막 공격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축구처럼 막 공격하는 사람 생기고 수비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속공법을 만약에 하려면은 정확하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리바운드를 하는 큰 친구가 먼저 공을 잡고 포인트 가드한테 옆으로 빨리 줍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가드가 가장 멀리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슈팅 가드가 한테 공을 주고 슈팅 가드가 빠르게 드리블을 해서 상대편 골대에다가 슛을 넣는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인데 이 세 가지
센터와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가 협조가 잘 돼야 되고 특히 이 센터가 아주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 리바운드를 하게 되면은 포인트 슈팅 가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대 4로 다시 경기를 하게 되는 거라서 슈팅 가드가 또 체력 소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서로 공격할 때는 수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팀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속공, 지공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속공만, 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섞어가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비를 보겠습니다. 수비에는 대인 방어, 지역 방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대5 경기를 한다 그러면 지역 방어를 추천할 것 같아요. 지역 방어는 지금 코트를 보면은 코트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지역을 방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전체가 골대다. 우리가 여기를 공격해오는 공격수들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가운데 해서 내가 이 지역을 맞는 겁니다. 이 지역. 만약 공격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둘이 같이 좁혀서 이 지역을 지키는 겁니다. 이 지역. 반대로 우리가 대인 방어는 어떻게 하냐? 대인 방어는 한 사람당 한 명이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1대1로. 지금 삼양들 한번 농구하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체력이 많이 소비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5대5에서는 거의 쉽지 않다. 많이 훈련된 어른들, 아주 농구를 즐겨하는 어른들도 1대1은 굉장히 힘들다. 여기 대인방에서는 올코트 프레스가 있고 하프코트 프레스가 있는데 아까 했지만 지공법처럼 이게 상대방의 공격이 넘어오면은 그때 1대1로 달라붙는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공을 옮길 때부터 하프로 오기 전부터 공을 달라붙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하프로 넘어가기 전에 농구는 제한 시간 초가 걸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 코트를 몇 초 안에 예를 들어 12초 룰이 계속 바뀌는데 12초일 겁니다. 12초에서 넘어가야 돼. 하프 코트를 넘어가야 되고 하프 코트를 넘어가면 24초 안에 슛이 슛을 쏴야 됩니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던져서 우리 편이 리바운드 하면 다시 24초. 근데 상대방이 잡으면은 또 상대방 마찬가지로 12초 안에 넘어가야 되고 24초 안에 슛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굉장히 빠르고 요즘에는 길거리 농구 도쿄올림픽에도 길거리 농구가 지금 시범 종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 농구는 이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반코트만 하고 이 전환이 굉장히 빨리 돼서 어떻게 돼? 우리가 흥미 요소가 더 높고 재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격 두 가지, 수비 두 가지,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경기 규칙. 경기 규칙을 보겠습니다. 경기 규칙은 뭐가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공도 조금씩 바뀌고 규격도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NBA랑 크게 우리나라 KBL을 볼 수 있는데 NBA는 3점 슛 라인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멉니다. 그리고 공이 더 작은 걸로 지금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이 장비들이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뭐 공식구가 어디 회사일 거였다가 어디 다른 회사일 거였다가 변하기도 하고 농구 골대는 먼저 장비부터 한번 볼게요. 장비는 크게 뭐가 있죠? 우선 공이 있어야 되고 골대가 있어야 됩니다. 골대는 높이가 3m 5 그리고 그 길거리 농구에서는 2m 95로 돼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바뀔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농구 골대 우리 학교 뒤에 있는 농구 골대가 지금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3m 5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관에 있는 거는 정식 골대이기 때문에 3m 5가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백보드. 농구는 백보드가 있는데 우리가 백보드에서는 그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큰 판이 있죠. 그리고 그 판 안에 또 이렇게 판이 있으면 조그마한 공간이 철판이 조금 달려 있고 그 앞에 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정확하게 다 있는데 우리가 이 규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런 철판이 있고 링이 붙어 있다. 이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스켓의 지름은 45cm입니다. 45cm.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설명할 때 농구공의 둘레가 보면 75, 76이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 공이 실제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혹시 농구 골대가 접히는 경우가 생기면은 접혔을 때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 아까 팀 구성 중간에 설명하긴 했는데 5명이 하죠. 5명. 농구는 5명, 우리 팀 5명, 상대방 팀 5명. 그래서 팀의 대부분 포워드 2명, 센터 1명, 가드 2명. 그래서 이 5명이 경기를 하고 먼저 포워드가 제일 슛을 가장 많이 쏘고 하는 사람인데 포워드를 보면은 공격자 역할을 하고 슛에 능한 선수가 취한다. 그래서 포워드는 또 두 가지가 아까 2명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 포워드,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는 힘이 좀 센 사람이 맞습니다. 스몰 포워드는 그거가 좀 작고 좀 빠른 사람 그런 사람도 맞고 파워 포워드는 센터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내가 센터를 했다가 우리 팀이 좀 나보다 키가 큰 선수가 왔다.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파워포워드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센터. 농구는 그런 얘기가 있죠. 야구는 투수가 가장 메인인데 농구는 가드가 먼저냐 센터가 먼저냐 이런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그만큼 팀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이를 중요시하는 농구에서는 이 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드는 가드는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가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는 포인트 가드는 패스를 잘하고 팀의 전체를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공으로 할지 지공으로 할지 그리고 어떤 경기를 할지 마치 코트 안의 감독처럼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영민하고 영리한 친구들이 그리고 농구 지능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런 농구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슈팅 가드는 중거리 슛, 축구로 따지면 중거리 슛, 농구에서는 3점 슛. 이 슛이 좋은 친구들이 밖에 외곽에서 슛을 하는 친구들을 놓으면 슈팅 가드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심판 보겠습니다. 심판은 한 명의 주심, 두 명의 부심이. 그래서 코트를 대각선으로 2등분해서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을 봅니다. 이거는 경기 코트를 보면서 이거는 실제 영상을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좋을 텐데요. 이렇게 우선 심판은 주심 한 명과 부심 두 명만 있다는 것까지만 우선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 이 공격 제한 시간이 농구를 아주 빠르고 농구의 또 특징인 겁니다. 축구에 마치 저는 축구에 뭐죠? 오프사이드, 업사이드라는데 정확한 오프사이드인데 그런 거랑 같이 공격 제한 시간이 있어서 아주 공격을 빠르고 스피드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코트를 빨리 넘어가야 되고 그 코트 안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지만 하지 그 공격이 안 됐을 때는 상대방한테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파울. 농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식 축구처럼 몸싸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축구의 몸싸움하고 또 조금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했던 친구들이 농구하면은 그 파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는 좀
부딪히면서 몸싸움을 한다면 농구는 갖다 부딪힌 다음에 서로 몸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밀어내는 죄송합니다. 그런 몸싸움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푸싱, 홀딩, 그리고 푸싱은 뭐 민 거, 잡아 끈 거 그런 경우가 되고 또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있어요. 테크니컬 파울. 이거는 상대방이 마치 신경질 내거나 조금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등 행위를 했을 때 테크니컬 파울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라 그래서 워킹,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킹, 3발 이상 걷게 되는 거, 하나, 둘, 공을 잡고 하나, 둘, 3발 걸으면 파울입니다. 그리고 더블 드리블, 공을 처음에 최초 받고 드리블 시작했습니다. 드리블 시작했으면은 여기서 두 손으로 잡았으면은 끝입니다. 패스를 하든 슛을 하든 여기서 다시 두 손을 잡고 나서 드리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페이크를 많이 쓰게 못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거든요.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페이크 속였다가 다시 드리블하다가 속였다가 다시 드리블하다가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구 용어를 잠깐 참고해서 보자면 뭐 더블 드리블, 뭐 더블 파울, 데드볼, 도찌, 레이업 슛, 루스볼, 맨투맨 디펜스, 뭐 멀티블 파울, 바이올레이션, 백코트, 백패스, 사이드암 패스, 뭐 3점 라인, 3초를 또 3초를도 굉장히 재밌는 룰인데 이 센터 라인, 이거 가운데에 3초 이상 머물게 되면은 이것도 파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농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뭐 농구 관한 영화도 많고 얼마 전에 봤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코치 카터 훌륭한 선생님에 대한 사실 얘기거든요. 농구 지도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코치 카터라는 영화도 재밌고 엉클 둘이라 그래서 축구에도 그런 게 있고 농구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영상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분장을 해서 마치 좀 이렇게 어기적 이상하게 경기에 참여했다가 완전 잘하는 그런 뭐 몰카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통해서 했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엉클들이라고. 그리고 드라마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아시면은 유명한 게 마지막 승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때 세대는 슬램덩크라는 그 일본 만화가 있는데 그 일본 만화가 지금도 거의 최고입니다. 이거를 갖고 농구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게임에는 뭐 프리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TV에 보면은 뭉쳐야 찬다 다음으로 나오는 뭐 뭉쳐야 쏜다도 있고 예전에 보면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농구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 농구 선수를 했던 연예인들도 있고 해서 농구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공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꼭 링이 없어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또 농구를 했어요. 벽에다 그냥 표시를 해놓고 그냥 거기를 맞추면 점수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농구에서 우리가 변형 게임을 볼 수 있는데 농구의 변형 게임은 넷볼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백보드가 있었는데 백보드가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백보드가 없이 링만 있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넷볼이 있습니다. 이 넷볼을 하면은 또 몸싸움은 또 아예 없고 그래서 또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개괄적으로 농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농구도 하고 또 농구 리듬 트레이닝을 통해서 농구의 기본기 아까 얘기했던 뭐 캐치, 드리블, 패스, 슛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공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실제 대면 수업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온라인 시간에는 우리가 토론도 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건 아니고 한번 선생님이 가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게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수업의 가치가 있겠다 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